먼저 좀 우리 수업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과거 제가 사용하던 PPT 이걸로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자, 3월 달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제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제가 원래 수업 자료는요, 개강하기 전에 거의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몇몇 친구들이 좀 출력이 좀 복잡하다, 한 곳에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프린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PPT를 제공하지 않고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으로 바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설명은 PPT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1, 2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책의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 4월 달에는 좀 묶음식 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챕터, 장에 있는 내용도 가져와서 바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 PPT도 프린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자, 이 연관되는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을까? 아니면 자, 제가 1, 2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만을 묶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3, 4월 달에는 조금 자, 묶음식의 강의의 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이 3, 4월 자료에다가 5, 6월 자료에는 좀 더 많은 양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 4월 달에 묶음식 강의 시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5, 6월 달, 그 다음에 7, 8월 달, 그 다음에 9, 10, 11월,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아마 이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다, 그럼 문화실조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 평등관이 필요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내용들은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바로 전체 교육학 아웃라인을 총괄해서 하나의 문제로 묶여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행정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지도하고 교육평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묶여져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된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요 프린트를 보시면 필기할 내용들이 있으면 요 프린트에다 하시면 돼요. 저는 요 프린트를 PPT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PPT를 보면서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매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바로 하는 내용들이 있죠. 홍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 4월 달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직강으로 강의 듣자. 그리고 인강으로 복습하자예요. 직강으로 강의 듣고 인강으로 복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직강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바로 인강으로 자, 또 일정 배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직강으로 강의 듣고 인강으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왜 제가 이런 궁여지책을 강구했냐면, 제가 수업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무엇을 들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판서해 놓은 내용밖에 모른다. 그런데 판서라고 하는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 아웃라인을 잡느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자, 이 직강 수업 시간에는 좀 판서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해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다시 반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딱 스톱을 해놓고 자, 판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직강과 그 다음에 인강이 통합되어서 똑같은 배수로 제공이 된다. 그럼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학원에 나올 수 없다. 그럼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만약에 3, 4월 달에는 부득이하게 인강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 8월 달 아니면 90, 11월 달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학원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언제든지 학원에 나와서 이 직강 수강증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인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셔라. 자,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학원이나 아니면 자, 이 학원 홈페이지 바로 이인재 교육학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모든 이인재 교육학 카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매주 2, 3회가 되는데 자, 요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월 달부터 핵심 키워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빨라요. 그래서 바로 이 올해는 3월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 되죠. 수요일부터 핵심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해설이 제공됩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해설을 자세하게 바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요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월 달부터 패키지를 끊으시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핵심 키워드 있죠. 요것도 강의를 들으시면 똑같은 분량의 자, 학원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방침에 자, 인터넷 강의가 제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1, 2월 달에 2월 달에 한번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래도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자, 4월 달부터 빠르면 3월 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교육학 공부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 사람들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생각해요.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학과 이 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배운다. 그 다음에 습은 실천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학은 바로 누구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선생님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인재와 같이 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2년이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만날 학생들이 있죠. 이들은 배우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가르치고 배우죠. 그런 다음에 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자, 이 학과 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학입니다. 학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배울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아니면 마치는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초중고등학교 때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학입니다. 그러면 학과 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이 2021년 3월 8일입니다.
염자, 우리가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갑니다. 염자, 우리 역사에서 다시 2021년 3월 8일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바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시간에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 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일기장을 써야 일기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썼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자, 이 일기를 썼습니까? 몰아서 썼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을 내일 보충할 수도 있고 모레 보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순간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학과 습은, 학은 자, 저와 같이 공부하고 습은 자기주도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기주도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자, 모든 국가에서 2021년도 이 3월 8일입니다. 바로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암기가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서를 10번 읽자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됩니까? 책을 자 1페이지부터 정독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 율곡 이 선생처럼 그죠? 바로 천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독을 해도 끈기 있게 처음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 1300페이지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손인사를 잘하자 그렇게 손인사를 잘하자. 제가요 경험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자 저는요 이 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책을 받으면 자 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손에 침을 묻혀 다 넘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고등학교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 교과목을 한 3번 정도는 침을 묻혀서 다 넘겨요. 3번 정도? 그래서 그냥 넘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별로 자 깊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1300페이지 넘기는 거 마음만 먹으면은요, 여러분 침을 묻혀가지고 손에 침을 묻혀서 넘기기 시작하면 요거 1시간이면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를 약간 늦추면 되죠. 넘기는 속도를. 빨리 넘길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천천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 5번 정도는 바로 손에 침을 묻혀서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5번째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 프린트 첫 장에 보시면 자 연도별로 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가 있는데 요 기출문제 핵심적인 자 이 묻는 내용만을 딱 여기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점수까지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세 번째 교육 행정을 딱 보니까 2014년도 출시해서 이 장학활동 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 동료장학이 나왔네? 그러면 이 교육행정 파트에 가면 이 장학이 있거든요. 그럼 장학에 가면 자 거기 보니까 장학해서 나오네? 교내 장학이 있네? 그 다음에 자 컨설팅 장학이 있네? 그 다음에 수업 장학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체킹을 해 놓죠. 물론 여러분처럼 아주 총명하신 예비 선생님들은 바로 첫 번째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바로 첫 번째부터 체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그 내용이 어디 책 어떤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는 책을 넘겨라. 그 다음에 6번째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체킹을 해가면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읽는 겁니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동료 장학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아, 동료 장학이 있구나. 5번째까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6번째는 빠른 속도로 읽고 7번째는 조금 속도를 느려서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음미해서 읽고 그죠? 그렇게 해서 책을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10번 읽는 것을 저는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짝사랑에 비유합니다. 짝사랑. 여러분 아마 짝사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짝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그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천장에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모습밖에 자 머릿속에 남지 않죠. 이제 여러분도 바로 2021년도 자 3월 8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임용시험 공부를 해도 이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짝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짝사랑의 감정을 바로 어디에 이입을 시켜야 되느냐, 감정이입을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교육학하고 전공이야. 교육학과 전공. 그래서 이 3월 달부터 이 1차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그 짝사랑하는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꿈에도 그리던 뭐 꿈에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여러분들은 국가공무원이 된다. 그래서 바로 짝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래서 손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교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내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그렇죠? 아, 내가 자 무슨 초등학교 나왔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고, 또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인식시켜주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다? 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5번째가 뭐냐면 테마별로 유사한 개념은 모아서 이 공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프린트를 좀 보시면 자 프린트 13페이지를 좀 보세요. 프린트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럼 테마 4번이 뭐냐면 학교 교육입니다. 그럼 학교 교육이 쭉 나왔다가 그죠? 그럼 14페이지를 보세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자 5번 교육 사회학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342페이지 보시면 학교와 교육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그래서 바로 학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 뭐냐? 중간에 와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쭉 보시면 그죠? 쭉 보시면 나와 있죠. 뭐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그 다음에 자 사회평등과 평등 나오고 그 다음에 자 19페이지 보시면 교육 선발과 시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자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험이 되죠. 그 시험은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또 선발 기능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전부 다 묶어서 봅니다. 그러다가 20페이지를 보니까 자 6번 해가지고 교육행정 나오죠. 교육행정 파트 중에서 바로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같이 묶어서 봅니다. 같이 묶어서 봅니다.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학교 조직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학교 조직론입니다. 조직론.
그다음에 자, 교육 지도성 이론, 그죠? 교육 지도성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교수 학습 지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학 활동까지를 집어넣으려다가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혼동스러워 할까 봐 장학에 대해서는 5, 6월 달로 미루겠습니다. 5, 6월 달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자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연결되냐면 바로 자, 학교와 그다음에 자, 이 교육 사회학과 교육 행정이 묶어짐으로써 단순히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제도가 무엇이고 실제로 바로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평등에 근거해서 평등관에 근거해서 바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다음에 학교가 왜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처럼 학력주의가 극성을 부리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그 말입니다. 안목을 길러준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 프린트를 자, 분할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쓰기 연습을 자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쓰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저장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장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험장에 가서 끄집어내서 자, 우리 교육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출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처럼 아주 샤프하고 그 다음에 영재적 특성을 가진 수험생들은 자주 안 써봐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요, 전체 학생 중에서 0.01%밖에 안 돼. 나머지 99.9%는 뭐가 되느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0.01%에 속한다 그러면 대충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0.01%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쓰기 연습은 주로 언제 하게 될 거냐면 수요일 날입니다. 핵심 키워드 강의에서 하게 됩니다. 쓰기 연습 자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 논술 작성의 기초가 되죠. 제가 1, 2월 달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 이 지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서론, 본론, 결론이 되죠.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서론은 도입입니다. 본론은 문제 제기한 내용을 바로 자, 서술하는 겁니다. 그럼 2021학년도 대비 이 강좌에 보면 보통 몇 개 주제문이 된다? 4개 주제문 이렇게 되죠. 4개 주제문 이렇게 된다. 4개 주제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봅시다. 영역별 기출문제가 나와요. 그럼 좀 글씨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자,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은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 영역별 자, 교육학 기출문제 가지고 자, 서양교육사가 됩니다. 요 자유교육 관점이 있잖아요. 요거요. 자, 핵심 키워드 문제 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육 사회학이 되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행정과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자, 2022학년도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업무가 뭐냐면 교직 실무입니다. 바로 실무 부분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행정 파트고요. 바로 교육과 학습,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죠. 요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것이 합리적 모형과 점진 모형, 그죠? 행정에서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교육과정 실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교육심리학,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수학습지도하고 공학이 되죠. 그래서 교수학습지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 있잖아. 이것은요 주로 묶어서 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묶어서 같이 시험에 나온다. 묶어서 같이 시험에 나온다. 여기는 좀 이렇게 PPT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걸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만든 PPT는 제 PPT가 아니고 학원 거거든요. 학원 직원이 좀 옮기는 과정에서 좀 연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린트에는 맞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 교수 학습 지도 및 공학을 보면 PBL에서 학습자 역할은 2018학년도. 그 다음에 자,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2020학년도. 그 다음 온라인 수업은 작년에 2021학년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 평가 파트가 되죠. 아주 중요하다. 평가 파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생활지도는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끼고 공부를 하셔도 될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 핵심 키워드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7, 8월 달에 우리 문제풀이반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다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한정 혜택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한정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월 8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1, 2월 달 말고 3, 4월 달부터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핵심 키워드 반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특징을 보시면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 제 슬로건이 뭐냐면 직강으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복습하자예요. 그 다음에 자, 홍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작성의 기초에서 나오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도입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면 발문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 항상 여기에는 무엇이 주어지던가요? 주제가 주어지게 되죠. 주제입니다. 그리고 자, 보통 자, 몇 개 자, 이 내용을 네 가지 내용 자, 밑줄 쳐져 있죠.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 의사 결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오. 요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3월 달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주제가 나오잖아요. 주제가 뭐냐면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주제를 뭘로 생각하라? 주어로 써라, 주어로. 다시 말하면 문장 시작 문장으로 문장 시작은 무엇으로 하라? 시작은 주제로 하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위해 첫째입니다. 주제를 쓰면 되죠. 그래서 확대하는 교육을 첫째, 교육과정. 둘째, 평가.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수업 설계.
그 다음에 넷째, 그 다음에 학교의 의사결정. 그래서 이 본문 단락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본문 단락은 4개가 되는 겁니다. 본문 단락은 4개예요. 그 다음에 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요약제시입니다. 결론은 요약제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죠?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맞게 되느냐? 5점을 맞게 됩니다. 이건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입니다. 만약에 자 적절성에서 5점을 맞았다. 이런 경우 과락은 없습니다. 아마 최고점을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연습을 언제부터 하셔야 되느냐? 3월 10일 우리가 핵심 키워드 강의 있죠?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질구레하게 그죠? 뭐 서론에다가 이런 내용 나만의 언어로 써야지 쓸 필요 없어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60분 동안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쓴다 한들 그게 여러분 채점위원들의 강렬한 인상을 둔다. 예를 들어서 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판도라 상자에 비유가 된다. 이렇게 도입문장 쓸 필요 없어.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단순 명료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항상 자 주어는 뭘로 시작하라? 주제로. 이 주제는요 2번, 3번 반복해도 전혀 개의치 않죠. 주제는 2번, 3번 반복해도 돼요. 한 단락 내에서. 한 단락 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본론은 바로 이렇게 단락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바로 문단을 바꾸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문단 바꾸는 연습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단락은 몇 개다? 4개 단락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에 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20줄을 썼다. 그죠? 그래도 10줄 줄 바꾸면 안 돼. 줄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결론은 요약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는 자 무엇을 주제로 그죠? 무엇을 주제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자 논하고자 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자 이 제3자처럼 논해 보겠다. 그러지 마. 분명 논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논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논한다? 내가. 여기서 내라는 말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요약제시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3, 4월 달에 3, 4, 5월 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번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자 요약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을 하잖아요. 제출을 하면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딱 책상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자기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것을 학원 측하고 상의하세요. 학원 측하고 상의해서 자 어떻게 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전달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달받는지를 학원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1월 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학원에 자 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카페에 와서 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단순하게 학원 직원에게 전달만 합니다. 자, 이 윌비스 임용고시 학원이 제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원의 방침에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학원에 건의를 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학원에 만약에, 자, 전화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어떤 공간에서 자, 질의응답이 불가능하다면 제 카페에다가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가 학원 직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하면 제가 보는 순간에, 그죠? 제가 카페를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들어가요. 보는 순간에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학원 직원이 곧바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술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저는 크게 자, 2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두성 효과와 신근성 효과입니다. 자, 봅시다. 자, 초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나중에 이 정보 처리 이론에 가면 나와요. 교육 심리학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록 중에서 첫 부분의 항목이 잘 회상되는 현상이에요. 첫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붙여서 아주 짧게 10개 단어를 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10개 단어. 그런데 초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번째, 4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나 생각이 안 나. 그냥 첫 번째 단어가 잘 생각이 나.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두성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개의 단어를 외웠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생각이 잘 나.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한다. 신근성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실례를 보면 신문 기사 작성 시 중요한 내용을 기사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죠. 자, 얼마 전에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자, 지금은요,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까지를 합쳐가지고 자, 신문사의 종류가 대략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바로 종이로 이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이, 자, 이 필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아, 윤석열 사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수백 개의, 자, 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수백 개 다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잖아요. 그럼, 자, 그 기사를 딱 클릭하고 잘 때, 이런 가장, 자, 많이 클릭하는 것이 뭐냐면, 신문사도 안 봅니다. 제목을 보고 클릭합니다. 네? 자, 이렇게 봅시다. 첫째 기사가 뭐냐면 윤석열 사퇴 기자회견 딱 이게 1번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이 뭐냐면 자, 윤석열 자, 문 정부의 반항. 사퇴 기자회견. 그죠?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자극적인 문구로 바로 이 제목을 뽑죠. 뽑는 이유가 뭐예요? 클릭을 많이 해야 돼요. 클릭을 많이 하면 그 신문사의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 답안지를 채점을 할 때, 여러분 다 학생들이 쓰는 내용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아주 잘 썼거나 아주 못 썼거나 중간의 점수는 중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고득점을 하겠습니까? 중간의 글쓰기 못 쓴 것이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잘 쓰려면 어떻게 돼? 서론이 강렬해야 된다. 요걸 뭐라고 그래? 초두성 효과라고 그래. 그리고 무엇이 결론이 중요하대. 요약 정리를 잘해야 돼. 요약 제시를 잘해. 항상 제가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약 제시라고 그랬어. 요거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그죠? 중간에
약간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높은 점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제 얘기를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점해야 될 분량이 100장이다. 100명의 답안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점점 학생성을 다 이렇게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 마치 이것은 어떻게 들으냐? 컨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5장에서 6장 정도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론 결론만 중요하고 본론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론만 읽어보면 무엇을 썼을지를 알아요. 그리고 서론을 보면 결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만점 전략입니다. 만점 전략. 그 다음에 부와 특수성입니다. 인출 조건과 부와 조건이 일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7월 달입니다. 7월 달. 늦어도 9월 첫째 주부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딱 시험 보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간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타임 맞춰가지고 기출문제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교육학 전공. 그 시간 내에 딱 맞춰가지고 교육학 60분 내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응? 이걸 뭐라고 그래? 부와 특수성 이겁니다. 부와 특수성이야. 인출 조건과 부와 조건, 기억 흔적을 남기는 조건이 일치하면 인출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그 다음에 실전은 훈련처럼. 요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본격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사회를 흔히 어디에 많이 비유하느냐? 이런 판도라 상자에 비유를 합니다. 응? 왜 그러느냐? 4차 산업혁명 사회는요,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속도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바로 어디에 비유하느냐? 판도라 상자에 비유하게 되죠. 이런 판도라 상자는 신화에 나오잖아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상자를 손에 쥐게 된 판도라가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서 뚜껑을 열었죠. 그랬더니 바로 판도라가 이 뚜껑을 여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불행 그리고 타락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 상자를 우리가 흔히 어디에 비유합니까? 연 주체가 누구야? 판도라잖아. 그걸 판도라 상자라고 그래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장차 초래할 대한민국의 질서, 그리고 국제 질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회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사회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바로 사회 제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겠지만 결국 교육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떠한 변화보다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예측 불허의 바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봐야 됩니다. 특히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면
2번에 보시면 뭐 요 핵심 가치는 그 어렵잖아요. 2번에 보시면 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보시면 요 딱 전체를 네모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절대 잊지 마. 봅시다.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입니다. 정보격차입니다. 응?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후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언제부터 부르냐면 1970년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70년대부터 한 15년, 20년까지입니다. 넓게 잡은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들은 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1945년 이후부터 잡으면 대략적으로 35년입니다. 이때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보지 못하던 바로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60%였습니다. 그런데 후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80년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레이건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중산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중산층들이 가졌던 바로 부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로 부자들에게 옮겨갑니다.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미국 전체 부의 20%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 부의 6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10% 이내의 사람들이 미국 전체 부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소수가 바로 부를 독점한다는 것은 다수는 어떻게 됩니까? 독점하는 부의 양이 적어진다 그 말이 되겠죠? 부의 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 그런데 이것만 벌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잖아. 그런데 이 부의 격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보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얼마나 고급 정보에 이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부,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을 무엇이 결정한다? 정보가 결정한다. 요거.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자, 작년에 시험에 나왔듯이, 자, 교육부나, 그 다음에, 자, 대부분의, 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수업의 효용상, 장점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바로 비등교 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뭘, 자, 머릿속에 되뇌이느냐. 학력격차란 말을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학력격차. 요 부분을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요 중요합니다. 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환경 변화가 되죠. 여기서 보면 자, 특히 2번 중요합니다. 1번 여러분들이 당장 현재 부딪히고 있거나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당장 실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바로 양가로 2번에 나와요. 3번도 마찬가지, 학습 내용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방법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방법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의 역할도 자, 2000년대 교사 역할하고 2020년대 교사 역할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이 되죠. 동그라미. 그럼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이건 뭐가 생각이 나? 2015 개정교육과정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바로 뭘 주장을 했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생각해봐. 뭘 주장했습니까? 그죠? 바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냐?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현재 3월 8일 날 교육학을 처음 접하진 않잖아. 그지? 그러면 바른 인성을 갖춘 차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핵심 역량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2015 이 교육과정을 통상적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렇게도 부르잖아. 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6가지가 있다.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거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서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본 내용이니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